병원체 자원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등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을 수행할 때에는 실험실 획득 감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험실 획득 감염 사고란 병원체를 포함한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던 중 실험자가 직접 흡입, 섭취하거나 감염된 실험 동물에 물리는 경우 혹은 감염성 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의도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감염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병원체 등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실험실 획득 감염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획득 감염 사고는 실험구역 내 감염에서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병원체를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험실 획득 감염 사례를 살펴봅시다. 2009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약독화된 패스트균을 이용하는 실험 과정에서 연구원이 감염되어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패스트균은 위해도가 낮은 약독화된 병원체였으나 이를 취급한 실험자의 경우 철대사 장애가 있어 세균 감염에 취약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체를 다루는 취급자는 건강검진 실시 등 본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실험실 생물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실 획득 감염 사고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4년 댕기 바이러스 용액 필터링 후 주사 바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바늘에 찔려 감염된 사례입니다. 이번 3일째 발진, 오한, 고열, 구토, 근육통 및 특발성 황반변성 항진증, 거대 눈꺼풀 발진 증상 등 전형적인 댕기열 증상을 보였으나 이후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염된 주사 바늘에 의한 사고는 실험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하여 오염된 주사 바늘을 뚜껑에 넣지 말고 손상성 폐기물 박스에 넣어 처리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체 중 생물 테러 이용 가능성이 있거나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경우 보관, 분양, 사용 중에 도난, 갈취,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물 보안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일주일 후 탄저균을 묻히거나 탄저균이 있는 백색 가루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의도적인 생물 테러가 발생하여 총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치료받았습니다. 이 탄저 테러는 고의 또는 테러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이용하여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체 자원 취급자 및 병원체 보유기관에서는 병원체의 의도적인 유출과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지침을 마련하고 생물 보안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병원체 자원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우선 생물안전의 개념과 기본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질병 방역 측면이고, 두 번째는 병원체 자원을 확보 및 관리하고 활용하는 자원 보존 측면입니다. 질병 방역 측면에서 병원체 취급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고위험 병원체의 분리 이동 신고 등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에 관한 신고 및 허가제가 도입되어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신고 및 보존 관리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의 관련 법률도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
수출입 규제 등 병원체 취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병원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자원 보존의 측면입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병원체 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가축 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 생명자원 관리 규정에서 각 분야별 병원체 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체 자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물안전의 개념 및 기본 원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생물재해란 병원체 등 감염성 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피해로 실험실 획득 감염과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생물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생물안전의 목표입니다. 안전한 실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생물안전은 실험자, 즉 병원체 자원 취급자의 행위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을 마련하는 운영적 요소와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 및 기계, 설비 등의 물리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운영적 물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실험 대상 병원체와 실험 방법 등에 관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실험실 감염과 외부 환경 방출 등으로 인한 생물 재해 방지를 위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생물안전의 기본 요소인 운영적 요소, 물리적 요소 및 위해성 평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운영적 요소는 생물안전 조직, 병원체 자원 기록 보관 관리, 생물안전 교육 및 규정 등 제반 여건을 말하며 물리적 요소는 실험 과정의 안전을 위한 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장비 및 설비, 안전기술 등이 해당됩니다. 위해성 평가란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 등 미생물학적 위해 요소와 실험의 관련 위해 요소를 파악하여 질병 발생 가능성과 그 결과로 인한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여 위해 수준이 허용되는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적, 물리적 요소가 적절히 갖추어져야 하며 위해성 평가 능력을 향상하여야 합니다. 운영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 중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병원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실험실 감염 및 확산 등과 같은 생물 재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 재해 방지 및 생물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영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실시한 위해성 평가가 중요합니다.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성 평가 시 취급하고자 하는 생물체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아야겠죠. 생물체의 위험군은 해당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병원성, 감염량, 전파 방식, 숙주 범위, 치료 가능성, 예방 가능성 등의 위해도에 따라 4가지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제1위험군은 유산균 등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이며 제2위험군은 인플루엔자, 병원성 대장균 같이 증세가 경미하고 예방 및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가 해당됩니다. 제3위험군은 결핵, 메르스 같이 증세가 심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이며 제4위험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 바이러스 등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고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가 포함됩니다.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정보, 실험 계획 및 방법 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생물안전시설 등급, 안전장비, 개인 보호구, 실험 지침 등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병원체 자원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필요한 생물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주요 안전장비 및 생물안전 수칙, 그리고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물안전연구시설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에 따라 밀폐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밀폐 등급이 높을수록 실험실 운영 절차 및 준수사항, 안전장비와 설비 등 기준이 강화됩니다. 각 등급별 연구시설 설치 운영 기준은 관련 법률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 1, 2등급 연구시설은 신고 대상이며 3, 4등급 연구시설은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시설은 실험실 환경과 실험자의 최소한의 잠재적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생물 자원 취급 시 요구되는 시설로 미생물 실험을 위한 일반 실험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실험복, 안전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실험을 수행합니다.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은 실험실 환경과 실험자의 중간 정도의 위해가 되는 제2위험군 수준의 병원체 취급 시 요구되는 시설로 1등급 연구시설 생물안전 수칙 준수 외에 생물 재해 표시를 부착하고 실험실 출입을 제한하며 위해성 평가 기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과정을 생물안전 작업대에서 수행하며 감염성 물질 폐기는 고압 증기 멸균기를 사용하여 불활성화하여 처리합니다. 실험자는 생물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감염성 물질 취급 관련 지도를 받아 실험을 수행합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실험실 환경과 실험자의 높은 위해가 되는 제3위험군 수준의 병원체 취급 시 요구되는 시설로 2등급 연구시설 생물안전 수칙 준수 외에 전실이 있으며 전실을 포함한 모든 실험실 출입은 보안 시스템 등으로 통제하여야 하며 배기 공기 재순화 금지 및 지속적인 음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해성 평가를 기반으로 전신 실험복, 호흡 보호 장치, 안면 보호구, 이중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며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과정을 생물안전 작업대에서 수행합니다. 감염성 물질 폐기는 양문형 고압 증기 멸균기를 사용하여 불활성화하여 처리하며 폐수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합니다. 실험자는 3등급 시설 출입 전 생물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병원체 자원을 분양받아 사용하는 경우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시설 신고 또는 허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병원체 취급의 경우 질병관리청에 신고 또는 허가받은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병원체 이동 분양 등에 대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이용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 연구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LMO법에서 지정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개발 실험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국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생물안전 2등급 이상 시설의 운영 기준 중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생물안전 조직과 관련하여 기관 생물안전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기관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운영 책임자 및 고위험 병원체 전담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생물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생물안전관리 규정, 기관 생물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하며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교육 및 기관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실험 감염 사고를 대비하여 실험자의 정상혈청을 채취 보관하며 실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병원체 자원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생물안전 수칙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병원체 취급을 위한 안전장비 사용법을 사전에 충분히 익히고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증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취급한 병원체의 활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압 증기 멸균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사용 시 일지를 작성하고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지표인자를 이용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원심 분리기를 사용할 경우 내부 버켓에 뚜껑이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원심 분리가 끝난 후에도 에어로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열어야 합니다. 병원체 등 감염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병원체 자원 취급자는 생물안전을 위하여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따른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개인 보호구 착탈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과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취급한 병원체의 활성 제거에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취급 병원체에 대한 적절한 소독제는 질병관리청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독제는 인체 위한 독성이 있으므로 취급 시 독성에도 주의하여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체 취급 시 생물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날카로운 칼, 주사기 등 손상성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사기 등은 사용 즉시 재사용 없이 손상성 전용 폐기물 통에 버리고 만약 사고 발생 시 상처가 작더라도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관리자를 통한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물보안은 병원체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고의적 무단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통제, 책임 등을 포함하는 조치입니다. 기관 생물안전 프로그램 내 병원체 보관 및 실험 장소, 실험자 정보 등을 기반으로 생물 보안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병원체의 접근 및 안전한 사용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생물 보안 관리 지침을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생물안전관리 책임자를 포함하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기관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재개정 등 해당 기관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합니다. 취급하는 생물체의 위험군과 실험 방법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실험에 적합한 연구시설 밀폐 등급 및 운영 기준을 결정합니다. 실험의 분류는 위해 수준에 따라 기관 신고, 기관 승인, 그리고 국가 승인으로 구별되며 국가 승인 실험은 유전자 제조합 실험 지침 및 통합고시에 근거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기관 승인을 얻은 후 질병관리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실험에 대한 심의 요소는 연구계획서와 위해성 평가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구계획서는 병원체 자원 취급자의 교육 및 실험 경험 등 인적 정보를 포함한 연구 목적, 연구 장비, 연구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해성 평가 자료에는 생물체 위험군, 유전자 재조합 실험의 경우 도입 유전자와 공여체 위험군, 불활성화 및 폐기물 처리 방법, 개인 보호구 등의 사항을 기술합니다. 이번에는 병원체 자원 등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안전사고 원인과 사례, 사고 대비 및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한 실험이 증가하면서 실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실험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교상이 발생하였고 주사바늘 찔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다행히 빠른 응급조치로 감염까지 유발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염동물 실험 중에는 안전주사기를 사용하고 재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관리자를 통한 적절한 대응과 치료를 통해 감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체 등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병원체 취급자는 오염된 에어로졸을 흡입, 섭취하거나 피부 등 신체에 직접 노출될 수 있으며 병원체에 감염된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핥힘,
또는 감염성 물질의 유출 등 생물 안전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차원에서 생물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비 방안을 강구하고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생물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생물안전 사고 시 보고 체계, 조치 및 응급처치, 비상연락망 등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실험 수행 전 정상혈청을 채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생물안전사고 보고 및 대응 조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비상 샤워기, 눈 세척기를 설치하고 위해물질 유출 대비 바이올로지컬 스필 키트, 응급 구급 상자 등을 비치합니다. 실험구역에서 감염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 즉시 실험실 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자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릅니다. 생물안전관리자 등은 사고 발생을 주변에 알리고 접근을 통제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합니다. 생물안전관리자 등은 기관 생물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유출된 병원체의 특성, 유출된 용량, 인명피해 정도 등 정보를 파악하고 자체 처리 수준인지 비상조치가 필요한지 사고 상황 수준을 결정합니다. 생물안전관리자 등은 사고 상황 수준에 따른 상황을 전파하는데 비상조치 상황의 경우 전 직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119의 상황을 공유하여 협조를 요청합니다. 노출자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관리자 등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조치합니다. 이후 사고 현장 주변에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접근 금지 조치하고 병원체의 대량 유출 및 공기 전파 등 확산이 우려될 경우 직원 대피를 시행합니다. 사고 상황이 자체 처리인 경우 생물안전관리자 등의 지시에 따라 스필 키트 등으로 유출물을 처리하고 비상조치가 필요하면 119에서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한편 노출된 사고자의 백신 접종 여부, 병력 등 건강 상태, 노출 시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관리자 자문에 따라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의료적 처치를 합니다. 생물안전관리자 등은 사고 현장 주변 소독 및 정리 등 후속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생물안전관리자는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때 사고 상황 종료를 통보합니다. 생물안전관리자는 사고 원인 및 경위 조사,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기관에 보고한 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해당 기관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사고 사례 및 조치 결과를 공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받은 병원체 자원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3중 포장 규격 및 준수사항, 병원체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체 자원을 분양받거나 기탁하는 경우 해당 병원체 자원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감염성 물질 안전 수송 지침을 참고하여 수송합니다. 병원체 자원 등 감염성 물질은 국제협약에 따라 카테고리가 분류되며 카테고리별로 지정된 포장 및 수송 방법에 따라 수송합니다. 감염성 물질 카테고리 분류는 화면의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만약 분양받은 병원체 자원이 카테고리 A의 정의에 모두 해당된다면 카테고리 A 인체 위해 감염성 물질 A로 분류되므로 국내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규격화된 3중 포장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고 수송하여야 합니다. 감염성 물질 카테고리 A와 B에 해당되는 범주를 살펴볼까요? 카테고리 A 범주에는 제4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의심 검체를 포함하는 검체, 제3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그리고 제2위험군 고위험 병원체의 배양체가 해당됩니다.
카테고리 B 범주에는 제3위험군 병원체의 의심 검체를 포함하는 검체와 제2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검체가 포함됩니다. 카테고리 A와 B 예외 대상에는 병원체를 포함하는 물질이 중화되거나 불활화되어 더 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없는 물질,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에 비병원성인 미생물을 포함하는 물질 등이 해당됩니다. 병원체 자원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시설 내에서 병원체 자원을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외부 기관이 아닌 연구시설 내에서 병원체 자원은 이동할 때에는 밀폐용기를 이용하여 3중 포장하고 이동용 카트 등을 이용하여 이동 중 낙하 등에 의한 파손,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체 자원을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에는 액체질소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액체질소의 유출에 의한 화상, 산소 결핍, 폭발 등의 위험에 주의합니다. 카테고리 A에 해당되는 감염성 물질을 기관 외 국외 등으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UN 포장 기준 P620을 준수하여 감염성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1차, 2차 용기에 담은 후 UN 기준에 적합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 제조 규격인 UN 표준 마크가 표기된 3차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UN 국제 수송 규정을 준수하는 공인된 수송기관을 이용합니다. 특히 고위험 병원체 등 법률에서 정의한 병원체 자원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법률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B에 해당되는 감염성 물질을 기관 외 국외 등으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UN 포장 기준 P650을 준수하여 감염성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1차, 2차, 3차 용기를 사용하여 3중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합니다. UN 국제 수송 규정을 준수하는 공인된 기관을 이용합니다. 감염성 물질 카테고리별 포장 및 표기 사항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카테고리 A 3중 포장 시 UN 표준 마크에는 3차 포장 용기 재질, 내구성 테스트 수행, 제조 연도 및 국가, 제조회사 코드 등이 표기됩니다. 카테고리 B 3중 포장 마크는 감염성 물질임을 나타내는 문구와 UN 지정번호 정보가 부착됩니다. 감염성 물질 포장에 부착하는 라벨로는 감염성 위험 물질임을 나타내는 번호 6과 함께 생물 재해 마크가 있으며 파손 또는 유출 시 신고 바람의 문구가 삽입됩니다. 특히 이 마크는 카테고리 A 포장 시 반드시 부착되어야 합니다. 일정 온도 유지가 필요한 병원체 자원을 수송하는 경우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기타 위험 물질을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합니다. 분양받은 병원체 자원이 기관으로 수송되면 해당 병원체 자원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합니다. 병원체 자원을 적절한 용기에 담고 밀폐한 후 용기 표면에 병원체명, 제조일자, 개대 횟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표기합니다. 병원체 자원에 적합한 조건이 유지되도록 냉동고, 액체 질소 등 장비에 보관하며 해당 장비에는 생물 재해 표시를 부착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합니다. 특히 고위험 병원체의 경우 별도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체 자원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생물안전 개념과 기본 원리, 병원체 자원 취급을 위한 등급별 생물안전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과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사례 및 사고 대응 절차, 그리고 병원체 자원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카테고리별 3중 포장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물안전연구시설에서 병원체 자원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등급의 생물안전시설, 안전장비, 개인 보호구 등을 결정하고 사고 시 비상상황 대응 방안 마련 등 기관 생물안전 관리 체계 내에서 병원체 자원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병원체 자원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